자, 이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에서 정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또 자치단체가 또 정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자, 만약에 허가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는 그 땅을 허가받은 대로 이용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할 의무 생겨요. 근데 요 이용 의무가 있는데 의무 기간은 길면 5년이에요. 아까 지정했을 때 그 지정 기간도 길면 5년, 이용 의무 기간도요. 5년.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게 2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고 그래요. 이따 교재 볼 때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드려보면 2년짜리가 제일 많아. 농사 짓겠다고 농기를 취득했어요. 보니까 진짜 농사 질 준비가 돼 있어요. 뭐 허가증을 줘. 근데 그 사람은 그 땅을 취득하고 진짜 농사 지어야 돼요. 몇 년 동안은? 최소한 2년. 그 뜻이에요. 자기 살 집을 짓겠다고 땅을 사들이는 경우야.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 진짜 살라고 그래.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증을 주되 그 사람은 그 땅을 자기 살 집을 짓는데 써야 되고, 그리고 살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2년 동안은 못 팔아. 자기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나는 진짜 투기 목적 안 해요. 난 진짜 실수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맹세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게 2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거 이따 설명드릴 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용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용하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키면 있잖아요. 그때는 이행명령을 내려요. 이행명령이 뭐냐면, 이거 문서로 합니다. 이행명령이, 아니 농사 짓는다며 왜 농사 안 지어? 빨리 농사 지어 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 뜻이에요. 너가 살집 지금 짓는다고 땅 샀다며 왜 그 땅을 너 그 살집 짓는데 안 써먹어? 라고 하면서 이행명령을 내려요. 요게. 자, 근데 이행명령을 받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서 자기 약속한 대로 거기다 이제 자기 살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행명령을 받고도 약속을 안 지키죠? 그러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이하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거 가만히 보게 되면 10%짜리 매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7%짜리 매기는 게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짜리도 있고 그래요. 10%, 7%, 5%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그걸 갖다가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취득하고 허가증을 주었더니만 농사를 안 지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그냥 방치를 시켜놨어. 그 정도 되면 이행강제금이 꽤 세게 나와요. 방치. 세게 나오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이요 농사 짓겠다고 취득해놓고 그걸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빌려줘 버려. 임대를 놨어요 땅을. 그러면 7%. 이행강제금 7%, 취득가의 7%니까 꽤 센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5%짜리가 있는데, 5%짜리는 어떤 거냐면 허가받은 것은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써. 쓰긴 써. 근데 딴 용도로 써. 그죠? 그렇게 목적 외 사용이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쓰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쓰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 5%. 딴 사람한테 세를 놨어. 7%. 아예 그냥 방치시켜놨어. 10%. 이렇게. 이게 이행강제금이요. 이따도 조금 더 내용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허가받으면 이렇게 요 절차가 적용되고, 허가 못 받았죠? 그러면 요건요. 실제 거래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허가 못 받으면. 자, 그랬을 때 이제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불허가 받은 사람은 거의 거래를 못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신 구제수단은 법으로는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첫 번째 구제수단이 뭐냐면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저 시장구조 구청장한테 불허가 통지가 날라오니까 왜 불허가야? 라고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이것은 불허가 통지를 받을 때부터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불허가 통지. 그때 한 달 내 이의신청. 근데 대부분 이의신청하면 안 받아주지. 생각 잘 안 바꿔요. 우리 이제 사람도 생각을 잘 안 바꾸지만
요 관청도 생각 잘 안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좋아, 그러면 그럼 내 땅 너가 사. 우리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라고 그러겠어? 땅 주인이 사, 그러면 사줘. 매수 청구를 한다고. 그죠? 그 매수 청구를 하는데 요것도 불허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한 달 이내에 그러면 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사줘야 돼. 그게 선매 협의하고 달라. 사줘야 되는데 이때는 강제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에서 구청장이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주는 금액이, 강제로 사주는 금액이 공시가 기준이야. 좀 가격이 낮겠지. 그럼 이게 매수 청구하는 사람 못 봐서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공시가 수준에서 이걸 팔아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공시지가예요. 헐값.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아까 선 볼 때는 뭐예요? 감정가. 아까 이행강제금은요? 취득가액. 그죠?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 여기 매수 청구, 사들여주는 금액은 싼 값인 공시지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마지막 하나만 더. 만약에 15일 이내 옆으로 빼놓지도 않고 선매협의 통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허가증을 내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불허가 통지를 한 것도 아니고 15일 내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쑥 지나간 거야.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민원 처리 기간인 요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요. 허가 받은 걸로 봐줘서 허가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쑥 15일이 지나가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허가 받은 걸로 쳐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요거 허가 받고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기 치는 건데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지? 요거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요.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적이나 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100분의 30 이하, 즉 30% 이하의 뭐예요? 벌금이야. 이때 이거 그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 기준에서 30% 이하의 벌금.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다 끝냈어 이제 교재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현장에서는 허가를 받고 계약서 쓰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허가 신청을 딱 넣었을 때 요 심사 기간이 15일인데 하루만 지나면 밤에 한 잠만 자고 일어나 또 생각이 바뀌는데 15일 동안은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를 먼저 써요.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계약서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자. 허가 받기로 합의 특약을 쓰면서 계약서를 써. 먼저. 그래 놓고 이제 허가 신청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게 돼. 거꾸로요. 거꾸로. 허가 받자.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써. 그 신청을 다음에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계약이 허가 신청이 허가가 안 나와버릴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허가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소급해가지고 이때부터 뭐요?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야? 소급해서 어떻게 해요? 유효야, 유효. 근데 만약에 허가가 안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순간에 이 계약은 어떻게 돼? 무효로 확정 이렇게 되죠. 허가 못 받았으니까 무효로 확정돼 버리죠. 이게 소급한다는 얘기는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허가가 나올지 불허가 허가 안 나올지 요것이 이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 계약은 효력이 있겠냐 이 말이야. 없습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완벽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유동적 무효다. 이거 배우셨잖아. 유동적 무효니까 이게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어서 배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요. 유효가 아니어서 우리 매도인 같은 경우에 우리 매수인한테 중도금 내놔. 아직 허가 안 나왔는데 잔금 내놔. 왜 잔금 안 줘? 잔금 안 주니까 이행지체니까 계약 해제야. 근데 손해배상해. 그런 소리 할 수가?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무효로 딱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뭐예요? 매수인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자, 줬던 계약금 내놔.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나요? 돌려달라고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게 이거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걸었던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나 안 살래. 그런 건 돼.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던 매수인이 보니까 나 사기당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취소할 거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못할 게 뭐야? 자, 그러니까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닌 것이 무효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취소한다든지 뭐 통정 허위 표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그런 건 될 수 있다. 계약금에 의한 해약 그런 거 될 수 있다. 안 돼? 계약금에 의한 해약 되지. 매수인 나 계약금 포기할 거야. 그리고 안 해.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정리합니다. 좀 민법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눈이 조금 열심히 하시는데 민법을. 자, 교재 이제 정리합니다. 천천히. 263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 나왔습니다. 지정 기간. 길면 몇 년요? 5년. 가로 2번에 지정권자는 누구게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지정권자가 국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가로 4번 다음 페이지요. 지정 절차 4단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첫 번째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가 반가로 2번에 공고입니다. 공고. 공고의 동그라미요. 심의,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공고 다음이 반가로 2번 제목 뒤에 보면 통지가 나와요. 통지. 통지의 동그라미. 심의, 공고, 지정 공고죠. 그러니까 통지. 마지막이 반가로 3번 끝에 뭐요? 열람. 그죠? 열람 시키는 것까지 하면 끝나는데, 자, 위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거 합니다. 반가로 1번의 둘째 줄 보시면 다만 나오는 거 있죠? 다만 나온 거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시도의사라든지 또는 뭐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그거 아니군요. 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뭘 들어야 됩니까? 의견 청취, 그죠? 그러니까 재지정하려면 뭐가 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까? 의견 청취. 그리고 나서 심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이번에는 26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가시면 네모 2번에 가로 2번입니다. 허가대상 권리라고 되어 있죠? 자, 허가대상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2번에 첫 줄 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뭐요?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동그라미요. 이 두 가지 권리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가 받는다고 나왔죠? 그게 유상이에요. 유상. 따라서 옆에 써주실 게 증여 X. 증여는 무상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니죠. 증여계약은 아닙니다. 그 옆에 또 써두실 거 경매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박스에 자 기준 면적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일 때는 180 초과입니다. 전부 다. 상업지역일 때는 200. 그죠? 상투 200, 200. 예. 그 다음에 공업지역일 때는 660. 녹지지역일 때는 100. 미지정지역은 90. 임야는 비도시지역의 임야는 1000.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거는 500. 기타 나머지 지목은 250. 그죠? 자, 녹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녹지지역입니다. 그 녹지지역 내 임야예요. 근데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습니까? 자, 녹지 지역 내 임야입니다. 면적은 500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받습니까? 받는 겁니다. 왜 받죠? 아니, 임야면 1000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소용없어요.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은 지목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따져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니까 100 초과면 허가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요. 네모 3번에 가로 1번입니다. 네모 3번에 가로 1번 보면 허가 신청서에 제출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작년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서면으로 신청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신청주의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런데 밑에 있는 참고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인데 여기 시험에 나온 거예요. 허가 신청서에 적혀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 받으려고 하는 땅의 물적사항입니다.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걸 신청서에 적어야 됩니다. 땅 위에 뭐 나무가 있다 이런 걸 적어야 된다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종류. 이게 뭐냐면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 금액요. 계약 예정 금액. 얼마에 거래하려고 한다. 그 예정 금액.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요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제가 살 집을 지으려고 땅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자금 조달 계획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이 언제나 신고사항은 아니었죠. 근데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은 언제나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더 센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돈 나서 이 땅 사는 거지? 밝히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밝히기에 조금 그런 사람들은 이건 여기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센 제도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교재는 270페이지 가십니다. 네모 5번. 네모 5번에 가로 1번에 보면 그 네 줄을 갖다가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네모 5번에 가로 1번 270페이지.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한 사람한테 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15일 내에 허가 내주든지 불허가 통지하든지 해라 이거요. 자, 다만 15조에 따라서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 기간 내에 위 기간이 며칠요? 15일 내에 그 사실을 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 요게 뭐예요? 선매협의 통지. 그러니까 선매협의 통지가 땅을 옆으로 빼놓는 건데 이것도 며칠 내에 해야 돼요? 15일 내에 해라. 그런데 만약에 가로 2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15일 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더 나아가서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15일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 의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내어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이의신청과 매수청구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불허가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오른쪽 페이지가 가로 1번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1개월 내 처분 바꿔서 1개월 내에 하는 겁니다. 불허가 통지 바꿔서. 예. 가로 2번 매수 청구도 언제 하는 겁니까? 불허가 통지 바꿔서 1개월 내. 둘 다 1개월이죠. 그런데 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셋째 줄 보시면 매수 청구했을 때 사 주어야 하는데 강제로 사 주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어떤 금액이 기준입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이다. 그 공시지가 기준에서 매수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교재는 274페이지로 갑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여기가 요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적 내용은 선매협의 통지가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허가 받았을 때 여기 위주로 출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이용 의무라고 제목이 달려 있다고요. 이용 의무. 자,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용 의무 기간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제일 밑에. 이용 의무 기간이 나오는데 첫 줄 보시면 몇 년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5년.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 별표해 두셔야 돼. 이용 의무 기간이 출제가 됐었고요. 또 출제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본에 있는 것은 자기에다가 밑줄 두셔야 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받았다 그랬을 때는 2년 동안은 그 자기 집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을. 자, 이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기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요. 여기서요, 복지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두시고. 자기, 1번이 자기고 2번은 복지, 이렇게. 복지시설 같은 거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 땅을 복지시설로 이용하는 게 2년은 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디귿번은 뭐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농업인이 농업 나왔죠? 그래서 농업에다가 딱 밑줄 그어두시고 농업 말고도요. 리을번에 보면 뭐 축산업, 임업, 어업도 있어요. 리을번에 뭐가 나와요? 축산업, 임업, 어업. 그러니까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이렇게 네 가지. 근데 농업 하면 그냥 다 떠올라야 돼요. 몇 년? 2년이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가면 미음번 보시면요. 사용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쭉 나오죠. 다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미음번을 별표해 두시고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둘째 줄에 보면 사업을 시행 이렇게 나와요. 시행하던 자가 이렇게 나오죠. 사업을 시행 동그라미 미음번 둘째 줄에 사업 시행이란 글자를 기억하세요. 사업 시행이란 말이 나오면 4년이에요. 사업 시행 사자로 시작하죠. 4년이에요. 이것만 4년이에요. 사업 시행 나오면 4년.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읍번에 보면 농지 외 토지를 갖다가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대체 토지 글자 왔죠? 대체 토지 취득을 줄여서 뭐라고 하면 대토라고 그래요. 대토. 대토라고 들어보셨죠? 대토 나오면 몇 년이라고 해요? 2년.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 복지, 농업, 어업, 임업. 대표적인 게 농업이요. 대토 다 2년이야. 사업 시행은 몇 년이고? 4년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시업번에 있는 자 쭉 나와 있는데 첫째 줄 가운데 보면 현상 보존 나왔죠. 현상 보존은 5년이야. 5년. 현상 보존 요 글자나 요것은 5년. 나머지도 5년이에요. 그게 제일 끝에 있는 거지. 현상 보존 나머지 다 5년. 다시 한번. 자기, 복지, 농업, 대토 이렇게 네 종류. 그 농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 임업, 축산업, 어업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복지, 농업, 대토 그러면 2년. 사업 시행 그러면 4년. 그 다음에 현상 보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5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동그라미 3번 보면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선매 대상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건 놔두고 넘어갑니다. 뒤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요. 쭉 내려가셔서 단가로 3번 가보십니다. 이행 강제금.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게 뭐예요? 이행명령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제목이 달려있지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행명령을 먼저 아셔야 돼. 이용 의무 봤습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보는 겁니다. 이행명령이라고 지금 제목이 안 달려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행명령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행명령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행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넘어가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뜻이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가 별표입니다. 이행강제금인데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두째 줄에 보면 허가받은 대로 안 써먹고 방치시켰다고 나와. 방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10%야. 방치시키면 10%. 이행강제금 10%.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임대라고 나와. 임대 나오면 몇 프로? 7%. 동그라미 3번 보면 둘째 줄에요. 당초의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용 목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변경. 변경 나오면 몇 프로? 5%. 다시 한번. 방치가 몇 프로? 10. 임대는 몇 프로? 그 다음에 변경은 5%. 나머지도 7%야. 다시 한번. 방치시켜놨다. 10대. 방치시키면 10%. 그 다음에 임대 7%. 7대. 그 다음에 변경. 이 말 나오면 5대.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도 몇 대? 7대. 이렇게. 자. 애를 키울 때 방치시켜놓은 학부모는 어떻게 돼? 10대 맞아야 돼. 외할머니한테 맡긴 학부모는 7대 맞아야 돼. 근데 자기가 직접 맡기지도 않고 방치도 아니고 엄마가 힘들지만 키웠어. 그런데 매매하면서 키웠어. 변경. 그럼 몇 대? 그래도 손수 키웠잖아. 부모가 5대. 너무 매매를 심하게 했네. 5대.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방치가 10대. 외할머니한테 맡기면 7대. 근데 자기가 직접 키웠지만 좀 때려가면서 키웠네. 성격이 약간 변경됐네. 그럼 몇 대? 5대. 기타도 몇 대? 7대.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 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가 있다. 1년에 한 번씩 징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행명령이 있고, 잘 보세요. 칠판에서 보셔야 돼. 이행명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이야. 이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야.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동그라미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절대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출제 예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가 있었잖아. 그 이용 의무 기간을 지나버렸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하니까 사실 자기가 농사 짓겠다고 농기를 취득했어. 근데 농사를 안 지어. 그랬을 때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걸 가만히 보면 많이 때려야 몇 번 때리겠어. 한 2번 정도 때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2번도 못 때릴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용 의무 기간 2년이 지났죠? 더 이상 못 때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이행강제금을 때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얘기했더니만 말을 들어먹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때리는 거니까 중간에 만약에 말을 들어서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버리면 이행 강제금을 때리지는 않아.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전에 이미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나갔던 고지서에 나온 금액은 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출시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요. 즉시 중지할 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 출제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이, 불만 있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좀 적어 놓으세요.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30일이에요, 30일. 아까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 달에 한 달, 1개월. 이행 강제금 때린 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의 신청하는 것은 요건 30일. 여기가 30일이요. 요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 달, 1개월이고 나오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지. 여기 1개월 하면 틀린다고. 불허가 통지나 1개월이라고.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물렸을 때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고 이의 신청하는 요건 언제까지 한다고요? 요거 30일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방금 전에.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시험 볼 때까지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멀었다고요. 뭐가 30일이라고 1개월 있었는데 이렇게 말고 넘어가도 다행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반가로 7번 벌칙이라고 있어요. 벌칙. 오른쪽 페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속여서 허가받았다. 그러면 2학년, 그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꼭 알아두시고.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 보면 허가 대상 땅인데 외국인 등이 허가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2학년 2반이야,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었다고 그때는 외국인 특례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야. 차이 나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자, 278페이지 갑니다. 278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박스 밑에 반가로 3번하고 반가로 4번이 나오는데 특히 반가로 3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토지가 농지예요. 그러면 농지증 받은 걸로 의지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는데 그 토지가 농지였다 그러면 농지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써보면 토지거래가 받았다 그러면 농지증 받은 걸로 어떻게 돼요? 의지가 된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요. 밑에 반가로 4번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죠. 거민제도가 너무 형편없잖아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보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는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는 거 공부했었죠. 아까 첫째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다 이겨먹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못 이겨먹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의지되지는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고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라 이 말이에요. 밑에 공간에다 막 이걸 써두셔야 되겠네. 이 내용을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280페이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지금은 이제 280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선매협의입니다. 요거 옆으로 빼놓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박스에 가면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땅은 2가지 땅만 된다고 그랬죠. 모든 땅이 되는 게 아니고 2가지가 첫 번째 뭐고요? 공익용 땅. 280페이지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땅이 어떤 땅이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던 땅. 제일 위에 박스 2개. 그런 것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매협의 절차가 나옵니다. 네모 3번.
시장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이 있은 때부터 1개월 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며 1개월? 아까 이거잖아. 선매자 지정은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선매자 지정은 1개월 내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줄이요.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매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내야 된다. 협상 완료. 이렇게. 전부 다 1개월 내, 1개월 내.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박스에서요. 첫 줄.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15일 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해야 되며까지 밑줄이에요. 거기까지만 딱 밑줄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거요. 선매 협의 개시예요. 개시. 이렇게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네모 4번 선매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선매 가격은 둘째 줄을 밑줄 그으셔야 돼. 둘째 줄에 선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감정가, 선매, 감정가 기준. 네모 5번 갑니다. 이제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 그러니까 만약에 선매 협의가 결렬이 되면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틀려요.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것도 틀려요. 불허가 통지한다 그것도 틀려요. 선매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 또는 불허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저기 28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문제 283페이지 밑에 문제. 자, 1번은 도시지역 외 지역인데 그럼 비도시지역이잖아요. 지목 가지고 따지는데 임야예요. 임야. 그러면 임야일 때는 뭐예요? 1000 초과해야 돼요. 90 갖고는요. 허가 필요 없어요. 이 정도 갖고는. 2번은요. 지정할 때 의견 청취 그런 거 있어요? 지정할 때 의견 청취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지정할 때나 의견 청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번은 언제 허가구역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지정 공고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있다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가 아니에요. 틀렸죠? 언제부터 5일이에요?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이렇게. 4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 군 또는 구의 일부 지역에 시장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안 돼요. 그냥 허가권자지. 그렇죠? 동일한 시군구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게 그 시도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시도의사가 하는 게. 됐습니다. 이제 중개 실무 파트로 넘어갑니다. 중개 실무 파트는 시험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여기 한 문제예요. 아니, 안 채셔도 괜찮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 한 문제 여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농지법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조금 신경 쓰셔야 돼. 그래도 뭐 0.5문제 정도는 보셔야 돼. 0.5문제 이상이에요. 농지법. 공법 시간에 농지법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웠죠? 공법 배웠어요? 보통 공법 시간에 잘 안 배우더라고. 자, 시험범위는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확인 설명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한 문제 아니면 2문제예요. 확인 설명서 부분이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냐 하면 뒤로 가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또 한 문제 나와. 민법 시험에도 이거 출제가 되죠. 이거 한 문제. 그 다음에 경매가 또 한 문제예요. 경매가.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이것도 한 문제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몇 문제 벌써. 여기는 확실하게 한 문제씩 나온 거예요. 요렇게 되면 한 문제 거의 6문제? 6문제? 7문제? 이 농지법 명의신탁이 또 여기 나와. 어디? 여기 정도 나와. 그러니까 명의신탁 같은 경우도 비중이 한 문제로 볼 수는 없어. 최근에는 이제 조금 비중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이것도 0.5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보셔야 돼. 확실히 나오는 것은 지금 보면 확실히 나온 것은 5부분이에요. 얘 확실히 나오지. 6부분이네. 여기 나오지. 여기 이렇게. 이것만 하시면 돼. 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쪽에 지금 잔뜩 써놔서 시험에 안 나와요. 아무리 페이지가 많아도. 옛날 막 시험에 쉽게 나올 때 막 좀 나왔던 내용들이고 최근에 나오지도 않아. 언급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공부하시면 돼. 거기다 조금 완벽하게 하시려면 농지법 조금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명시탁 같은 거. 요거 이제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시죠? 여러분이 전공이잖아. 명의시탁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아니 나갈 거야 이제 앞으로. 명의시탁 요 민법 요것도 민법이잖아. 요것도 민법이지. 이게 중개실무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실무라서 딴 게 아니고 법이에요 법. 솔직히 다 법이잖아 거의. 자 그러면 이제 가봐요. 교재 어디 가시냐면 314페이지 가세요. 하여간 이번 주에 어디까지 하면 여기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 요거 잠깐 하고 그다음 확인 설명서까지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면 집에 못 가요. 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혹시 민법 시간에 좀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민법 시간에 수업한 적 없으세요? 잠깐 했어요 잠깐? 분묘기지권은 뭐냐 그러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남의 땅. 그래서 자 대충 설명드리고 교재를 볼 테니까요. 교재 어디 있는가를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제발 수업방해 하지 말고 딱 고개를 드시고 남의 땅. 근데 B가 A 보고 가서 이래요.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여기다 좀 쓰자고 몇 자리를. 그 친척이야. 오케이 쓰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님을 여기다 묻고 몇 자리를 써놓은 거예요. B석 세우고 이렇게. 이 사람이 오케이 했죠. 그랬을 때 B는 이 땅을 갖다 남의 땅이지만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묘기지권이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써먹을 수 있는 권리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분묘기지권 요것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법전에 안 나와요. 민법 시간에 민법 시험범에 들어가고 여기 나오긴 하는데 법전에 없어요 이게 분묘기지권이. 그래서 이걸 관습상의 권리라 그래요. 관습상의 권리 이렇게 되는 것은 판사들이 이 땅 주인하고 얘네들이 싸우니까 그죠? 판사가 개입해가지고 법전에는 안 나오지만 B한테는 너가 승낙하는 그 시점에 요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전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전부 다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온 건 여기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100% 판례 100%. 법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판례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분묘기지권이야.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승낙을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땅 주인인데 땅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맘대로 묘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랬는데도 땅 주인이 20년이 넘도록까지 시비를 안 걸어. 왜냐면 땅 주인이 서울 살거든. 그럼 시비를 안 걸게 되면 20년이 딱 지난 시점에 여기 생겨. B한테.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니까 그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긴 분묘기지권은 이게 단순히 채권이 아니야. 물권이야 물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물권이니까 자 승낙을 했어. 근데 돌아가셨어. A-가 상속을 받았어. A-가 B하고는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야. 상속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갖고 막 파내라고 그래. 안 파내도 괜찮아. 왜요? 물권이어서 제 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어. 혹시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D한테 팔았다고 쳐봐. 땅 주인이 바뀌었네? 땅 주인이 뭐요? 내 땅에다 무슨 묘를 써놔서 빨리 파내. 라고 해도 안 파낼 수 있어. 그 권리가 있어. 이게 분묘기지권이요. 물권이라고 물권. 어마무시하다고 이게.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승낙할 때 이때는 쉬웠겠지만 승낙하고 나서는 이게 정말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승낙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분묘기지권이야 이게.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왜 판례가 많은 줄 아세요? 땅 주인하고 여기 분묘기지권자는 맨날 싸워. 사이가 좋은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맞아. 땅 주인하고 분묘기지권 자는. 근데 어떻게 승낙했지? 그거 옛날 얘기야. 옛날에 승낙한 거야. 지금은 뭐예요? 승낙하고 나서 좀 시간 지나니까 벌써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 한 대가 내려가면서 또 싸워.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네? 뭐라 그래? 뭐 이장비 달라고 돈 많이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돈 벌라고 돈 달라고. 그럼 싸워. 그래서 막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분묘기지권에 인정되는 것 중에 하나 더 있어. 어떤 경우냐면 원래 B가 자기 땅이야. A 땅이 아니고 자기 땅에다 몇 자리 써놨지. 근데 B가 이 땅을 C한테 팔아먹어. 근데 C가 이 땅을 사면서 몇 자리를 봐. B의 몇 자리를. B 다시. 몇 자리를 보는데 땅을 사는 C가 몇 자리에 대해서 보면서도 옮겨달라고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땅을 갖다 사가지고 땅 등기를 가져가. 그러면 그 순간에 옛날 땅 주인 B는 이 B 다시 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자가 되는 거야. 분묘기지권은 자기 땅에다가 몇 자리 써놓고 자기가 분묘기지권자다 그런 건 없어. 그럼 자기 땅에 몇 자리 썼어. 그럼 자기 땅이니까 뭐 거기서 뭐 몇 자리 쓰든 거기서 우물을 파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땅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는 뭐예요? 남의 땅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분쟁이 생기고 그럴 때는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원인이 세 가지라고. 승낙을 해줬거나 승낙 없는데 20년 지날 때까지 시비 안 걸거나 세 번째는 원래 자기 땅에다 몇 자리 쌌는데 땅을 갖다 팔았을 때 땅 사는 사람이 이장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거나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야. 근데 그러면 요때 땅세는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남의 땅인데. 땅세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안 줘? 그럼 공짜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승낙하면서 좋아요 쓰세요. 대신 1년에 얼마씩 주세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약정이 약정. 땅세를 약정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약정한 게 없을 때는 안 주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순리지. 근데 뭐가 되냐면 승낙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미리 약정이 되고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이거 무단으로 썼어. 20년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땅 주인이 20년 지나면서 서울 사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겠어 이거. 이거 파내라고 처음에 얘기했겠지. 그리고 재판 걸었겠지. 근데 판사가 뭐라고 그래? 20년 지났으니까 파낼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야 판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땅 주인이 뭘 주장했겠어? 그러면 땅세라도 내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 판사가 땅세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요거 승낙 없을 때 20년 지나고 이걸 시효취득이라고 그래. 시효취득. 이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야. 응? 이건 뭐에 대한 것을 시효취득하는 거야? 소유권 말고 분묘기지권이라는 이 관습상의 권리를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료는 뭐예요? 무상이다 그래요. 줄 필요 없다고 판례가 얘기하니까. 제 얘기가 아니야. 판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분묘기 얘기 나온 김에 싹 설명드리고 쉬기로 해요. 여기 보면 누가 분묘기지권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B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후손이겠지. 후손이 여러 명 있잖아. 그러면 누가 분묘기지권자야? 큰아들 작은아들 막 있으면 그 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기지권자야. 누가 될지는 모르지. 막내들도 요새는 많이 지내더만.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자야. 분묘기지권자는 그죠? 후손들 중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분묘기지권자가 되지. 그럼 분묘기지권은 자 두 번째 이제 얘기요. 분묘기지권은 여기에만 분묘기지권이요. 여기는 분묘기지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여기만 분묘기지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못 밟고 돌아다닐 거 아니야. 비석을 어디다 세워? 땅 밑에다 묻어놔야 돼? 그러니까 주변의 빈 땅까지 이렇게 분묘기지권에 미친다고 판례는 해석하는 거예요. 주변의 빈 땅까지. 주위의 공지까지, 주위의 공터까지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의 공터 어디까지 미치지? 어디까지? 3m, 5m. 몇 m가 적당하겠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둘이 싸우면 판사가 그때 가서 심판 봐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묘가 커.
그죠? 묘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넓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비탈죠. 막 이런 지세 같은 거에 따라서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가 딱 봤을 때 여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해요? 판사가 정한다니까? 둘이 싸우면? 판사가 심판봐줘.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미친다 이것은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주변에 빈 땅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요. 이 분묘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성을 조성해 놓은 경우가 있어. 가끔씩. 묘 보면은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놔. 이렇게. 여기 물 같은 거 안 고이게 이렇게 보안이라고. 사성이라고 그래. 그럼 분묘기득권은 요 조성된 사성 부분까지 미칠까 안 미칠까? 이 분묘를 갖다가 보호해 주려고 만든 언덕인데 여기까지 미쳐 안 미쳐? 누가 그래? 안 미칠 수도 있어. 왜? 너무 거리가 많이 한 20m 떨어졌다고 해봐. 그러면 거기까지 다 미친다고 거기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거기다 다 나무 심고 막 거기다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치는데 이게 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안 미치는 경우도 있어.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미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사가 그때 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분묘기득권이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친다 그러면 거기다가 비석 세우고 나무 심고 막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땅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땅 주인 입장에서 아, 왜 내 땅에다 나무를 네 맘대로 심어놓냐 이렇게 시비를 못 건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나무 심고 막 비석 세우고 그래도. 근데 시비 거는 사람이 또 나오지. 왜요? 너무 떨어졌는데 비석이 여기 세워져 있어. 자 분묘기득권이 여기까지 미쳐 안 미쳐? 진짜 이해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중이야. 여기까지 분묘기득권이 미쳐 안 미쳐? 그렇지. 획일적으로 얘기 못한다고 그러잖아. 판사가 가서 현장 봐. 아니면 사진 찍어 가지고 증거자료 내면 그것 갖고 봐. 그래서 가까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미친다고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주인 얘기가 틀린 거고 땅 주인 얘기가.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땅 주인 얘기가 맞잖아. 그러면 철거해라고 판결 나는 거야 이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친다고 해서 여기다 묘자리를 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다 묘자리 또 써.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승낙 받았는데 한 5년 있다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여기다 같이 이렇게 묘자리 쓸 수 있을까? 어머님이 옆에다 묘자리 써달라고 그랬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안 돼요? 승낙을 받으면 되지 또. 근데 승낙을 안 해주면 뭐야? 못 써? 분묘기직권자라고 해서 그 권리가 옆에 빈 땅까지 미친다고 그래서 분묘기직권자가 마음대로 묘를 또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묘기직권 이 권리 안에는 또다시 묘를 쓸 수 있는 신설할 수 있는 권능은 들어가질 않아. 만약에 여기 마음대로 분묘기득권자가 또 묘자리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승낙을 한번 하잖아 이거? 그럼 이 땅은 땅 주인 게 아니게 돼. 다음에 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옆에 또 모실 거 아니야? 또 주변에 빈 땅이잖아.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야. 근데 땅 주인이 뭐예요? 아이고 쓰세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단 말이야. 그 뜻이야 이게. 합장하면 어떻게 되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하고 합장해달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합장해달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유언인데, 그러니까 합장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합장해서 이렇게 같이 묘를 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잖아. 우리 판례는 안 된대. 그래서 합장해서 단도형체로 묘를 쓰는 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합장해서 단도형체로 묘를 쓰잖아. 그러면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이게.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봐. 분묘기득권이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치니까 이 묘를 묘자리가 안 좋대. 가만히 보니까 꿈에서 누가 나타났어. 묘자리가 안 좋대. 그러면 이 묘를 갖다 옆으로 요렇게 이장하면 요 자리는 묘자리로 앞으로 그냥 나라의 큰 일꾼이 나온다는 거야. 옮기고 싶잖아. 그럼 옆으로 요렇게 얼마 거리 안 되지만 요렇게 이장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도 분묘기득권이 미쳐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지관 말에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옮기고 싶지? 그 분묘기득권자가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요렇게 묘를 요렇게 없애고 요렇게 옮길 수 있을까? 안 되지. 그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분묘기득권자라고 해서 이걸 갖다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묘가 돌아다녀. 묘가 돌아다닐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구석지에 쓴다고 해서 오케이 한 거야. 근데 세월이 한 20년, 50년 지나니까 딱 중앙에 알박기로 와 있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는 권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돼.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덩어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생기냐를 했어. 두 번째, 분묘기지권의 그 효력이, 그죠? 주변의 빈 땅 어디까지 미치냐 그런 얘기를 주로 한 거야. 세 번째는 시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승낙어서 몇 자리 쓰면 이 분묘기지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존속하는 거야? 승낙해줬는데 비가 죽을 때까지? 비가 죽으면 또 후손이 또 있을 거잖아. 언제까지 분묘기지권이 존속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원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을 때는 약속한 시간까지요. 몇 자리 쓸 때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30년간만 써. 그거 1년에 얼마씩 줘. 그리고 여기다 도장 찍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그것도 없이 친척이니까 뭐라 그래. 아, 그냥 써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쓰고 나면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모르는 사이요. 이제 대놓고 싫은 소리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싸움 나요. 그러니까 승낙해줄 때 딱 하는 게 좋지. 그렇게 약정 기간을 정하면 그게 돼. 근데 대부분 안 그래. 약정이 없어. 그때 이제 또 판사가 나타나지? 나타나서 뭐라 그래? 자, 분묘가 남아있고, 요 사람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 얘는 분묘기지권은 영구적이래. 영원하대. 누구 얘기야, 이거? 판사 얘기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분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어. 그 다음에 관리를 뭐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남아있고, 존속. 그 다음에 플러스 뭐요? 관리가 지속.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분묘기지권은 영구적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 반대로 얘기하면, 분묘가 없어졌어.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분묘기지권 죽어버려. 분묘가 있어. 관리하는 후손이 아무도 안 보여. 그럼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해? 죽어버린다. 그게 뭐예요?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그런데 진짜 요게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갔어. 이 묘가 떠내려갔다고. 그런데 요 후손 분묘기지권자가 효성이 지극해. 그래가지고 떠내려갔습니다마는 유고를 수습해 왔어.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묘를 또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러면 분묘기지권은 죽은 거야? 아니면 계속 살고 있는 거야? 땅 주인은 죽었다고 그럴 거야. 떠내려갔으면 끝났다고 그럴 거야.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자는 뭐야? 이것은 유골이 없으면 모르는데 수습을 해왔다 내가.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계속 뭐요? 존속하는 걸로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겠죠. 판사는 이 분묘기지권자의 손을 들어줬어. 일시적으로 떠내려간 거야.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 시켜놨으니까 분묘기지권은 죽은 적이 없어. 그게 판례 입장이야. 판례 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체크하겠습니다.